2010년에 말이죠. 단 몇 분 만에 1조 달러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미스터리한 금융 붕괴, 플래시 크래시입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1조 달러입니다. 2010년 5월 6일 바로 이 어마어마한 돈이 단 36분 만에 주식시장에서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당시의 공포가 그대로 느껴지실 겁니다. 오후 2시 42분 다우존스 지수가 갑자기 정말 수직으로 곤두박질 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불과 5분 뒤인 2시 47분 거의 1000포인트, 그러니까 9%가 폭락하면서 바닥을 찍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3시 7분이 되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대부분을 회복했다는 거죠. 그야말로 역사상 가장 빠르고 이상한 붕괴였습니다. 이때 시장은요 그냥 완전히 미쳐 돌아갔습니다. 아니 상상해보세요. 엑센추어 같은 초우량 기업 주식이 단돈 1센트에 팔리고 반대로 애플 주식은 하나에 10만 달러라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가 됐으니까요. 이건 뭐 시장의 모든 규칙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죠. 자, 당연히 수사관들이 이 엄청난 금융 미스터리의 범인을 찾기 시작했겠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모든 증거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부모님 집 침실에서 컴퓨터 한 대로 거래하던 아주 평범해 보이는 개인 트레이더였습니다. 이건 정말 뭐랄까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한쪽을 보세요. 수많은 박사급 인재, 수십억 달러짜리 인프라, 전용 광 케이블까지 갖춘 거대 금융기업들. 그리고 다른 한쪽엔 런던에 있는 부모님 댁에서 그냥 시중에서 파는 소프트웨어를 쓰던 독학 트레이더 나빈더 사라오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싸움일까요? 하지만 이 사라오에게도 자신만의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푸핑이라는 불법 거래 기법인데요. 이게 뭐냐면 시장에 엄청나게 큰 가짜 주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와 누가 엄청 사려나 보다 하고 따라 붙겠죠. 바로 그 순간 체결 직전에 자기 주문은 싹 취소하고 그 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챙기는 수법입니다. 본인은 이 방법으로 시스템을 교란하는 HFT 알고리즘에 맞서 싸운 거라고 생각했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나옵니다. 아무리 그가 교묘한 방법을 썼다고 해도 어떻게 고작 트레이더 한 명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이 정도로 뒤흔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사실 이 이야기의 진실은요, 한 명의 트레이더라는 그림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나빈더 사라오가 시장에 혼란을 부추긴 건 맞아요. 하지만 그가 이 플래시 크래시의 진짜 방화쇠를 당긴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붕괴가 일어나기 딱 10분 전인 오후 2시 32분, 한 대형 뮤추얼 펀드가 무려 4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조 원에 달하는 이 미니 S&P 500 선물을 팔아치우기 위해서 자동 매도 알고리즘의 시작 버튼을 누른 겁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에 아주 치명적인 설계 결함이 있었어요. 자, 목표는 7만 5천 계약을 파는 겁니다. 규칙은 간단했어요. 직전 1분간 거래량의 9%만큼만 팔아라. 근데 결정적으로 빠진 게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격이 아무리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팔라는, 즉 안전장치가 전혀 없었던 거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HFT 봇들이 미친 듯이 거래 속도를 높이니까 이 알고리즘은 시장에 사람이 많구나 착각하고 매도 물량을 더 빨리, 더 많이 쏟아낸 겁니다. 스스로 폭락의 불에 기름을 부은 셈이죠. 네, 바로 이 기계 속의 유령이라고 할 수 있는 작은 결함 하나가 어떻게 시장 전체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재앙으로 번졌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유동성 착시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겉보기에는 거래량이 엄청나서 시장에 활기가 넘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와, 사고 파는 사람이 많네 하고요. 근데 실상은 거대한 매도 물량을 받아줄 진짜 큰 손은 하나도 없는 텅 빈 시장이었던 거죠. 말 그대로 사막의 신기루처럼 만져보려고 다가가니까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상이었습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그 유동성 착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당시 시장 거래량의 무려 85%가 뭐였냐면 그냥 HFT 알고리즘끼리 서로 탁구 치듯 주고받는 의미 없는 허수거래였어요. 진짜 사람, 진짜 매수자와 매도자는 고작 15%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물이 얇은 운동에 5조 원짜리 폭탄이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죠? 그렇다면 이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결론적으로 플래시 크래시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이었습니다. 첫째, 안전장치 없는 거대한 자동 매도 주문이 폭탄처럼 떨어졌고, 둘째, 나빈다 사라오 같은 스푸퍼들이 만든 가짜 거래량은 유동성 착시라는 신기루를 만들었죠. 셋째, 멍청한 매도 알고리즘은 이 신기루를 진짜 시장으로 착각했습니다. 결국 선물 시장에서 시작된 패닉은 순식간에 주식시장 전체로 번졌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효율성만 줬다가 괴물을 만들어버린 시스템 전체의 실패였던 겁니다. 이 끔찍한 붕괴의 벼랑 끝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배웠을까요? 사건 이후의 이야기와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의 관심사였죠. 주범으로 지목됐던 나빈더 사라오.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무려 22개 혐의로 기소돼서 이론상으로는 최대 380년형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판결은 정말 믿기 어렵게도 고작 1년 가택연금이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수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규제 당국이 이 복잡한 자동화 시장의 허점을 파악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사건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긴 했습니다. 소위 도드 프랭크 법이 생겨서 스푸핑이 아예 불법이 됐고요. 시작이 너무 출렁일 때 거래를 잠시 멈추는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훨씬 더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규제 당국도 이상한 주문이 없는지 더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게 됐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날 금융시장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압도적으로 알고리즘과 고빈도 매매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겁니다. 플래시 크래시를 일으켰던 그 기술들이 이제는 시장의 기본값이 된 거죠.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리즘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지금 우리는 과연 더 안전해진 걸까요? 아니면 그저 시한폭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다음 플래시 크래시를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런 깊이 있는 분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